현세군 일기 38권 연산 6년 8월 29일 신해 네 번째 기사 1500년 명홍치 13년 의정부가 당시 패단을 조목별로 아래다 이어서 1. 기현의 진상하는 물선을 관에서 능히 반출하지 못하고 민간에 배정하여 모두 대가를 받다 무역해서 진상함으로 받아 가난한 사람은 전택을 팔아서 공납하여 구차하게 죄책을 면하니 이러한 대백성이 요망하지 않으리까.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받드는 것은 예입니다만 그러나 백성에게 이토록 극도에 이르게 한다면 어찌 성상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인덕이겠습니까? 이 앞서 여러 번 패단을 아래어 윤호를 받았는데 끝내 시행하지 못하고 패단이 다시 전과 같습니다. 1. 가는 사람을 전송하고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이것이 친구 사이의 순수한 풍속으로 전해온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간 사람의 일이온데 지금은 각 관사에서는 무릇 사명의 형체를 만나 반드시 공장을 교외에 설치하고 온 관사가 나가서 전송하기 때문에 관부가 텅빕니다. 곡식을 주관하고 옥사를 판결하는 관원은 잠깐이라도 그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되는데 하물며 온종일 관사를 비워둠이겠습니까? 또 그 추천의 준비와 복예 응판의 비용이 또 어찌 적겠습니까? 또 관부에서 수를 쓰는 패단이 근래에 더욱 심하오니 중국의 예의 의가에 일체 금지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1. 새로 들어온 사람의 학대를 금하는 것이 나라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권명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 미는 왕궁을 쓰게 하니 그 인성이 가장 중요한데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은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마침내 들어가 소속할 수가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의 행례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중관은 모두 그러하여 겨우 신관이 되어 발이 관문에 미치기도 전에 먼저 주효를 그 집에서 가져오는데 많은 경우는 10여 회나 되니 이를 징구라 하고 또 억지로 직습하도록 하여 혹은 열흘이나 한 달까지 연속되는데 이를 초도라 명칭하니 신관의 고통은 다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기는 어전에서 아래는 것인데 번번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서 서게 하니 무리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며 또 행례하도록 핍박하여 그들과 하여금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하도록 하니 이를 면신이라 하는데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배척하고 소유하여 좌석의 끝까지 해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므로 차라리 자기의 재산을 망치더라도 꼭 풍성하게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본디부터 궁핍한 사람은 이를 보고 마음이 취하여 투속할 희망이 끊어져 무용한 처지에서 마치게 되는 이것이 무슨 풍속이옵니까? 그 권한은 대개 육조의 난관과 사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육조에서는 이 병조가 어뜸이고 사관 중에서는 예문관이 더욱 심하옵니다. 감찰은 또한 예사의 관원이 아닌데도 법령을 불구하고 새로 소속된 사람을 침해하는 것이 근래에 더욱 심하니 임관되지 않고자 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대개 전조의 쇠망한 세상의 풍속이 본조에 전해 내려와서 마침내 폐풍이 되었으니 진실로 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뜻을 비상하게 가져 기강을 크게 진작하지 않는다면 능히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도성의 민호는 오부에 예속되었으므로 국가에서 무릇 할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오부에 명령하고 각 방의 관령에게 명령하는데 부의 명령한 것을 백성이 혹시 조금 늦게 시행하면 가동을 가두고 또 관령을 편퇴합니다. 관령은 이로 인하여 그 도끼를 끄리낌없이 부려서 백성을 온갖 방법으로 침해하여 혹은 초군한다 칭하고 혹은 신사라고도 칭하면서 주식을 집 밖에 준비해 놓으니 관내 민호에서 포물을 가져다 주고는 남을 대하는 면목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일의 보복이 있게 되므로 비록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도 감히 남에게 뒤질 수는 없게 되니 빈궁한 백성이 더욱 빈궁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금난하는 각 아문의 이서들이 모두 그러하옵니다만 상부에서 용서하는 이석들은 그 권한이 다른 이석보다 배나 무거우므로 성중에 부자로 사는 사람은 모두 그들의 계친구입니다. 그래서 길용사의 경제에 서로 관계되지 않음이 없으므로 주찬과 포물을 선사하는 사람이 그 문에 끊어지지 않으니 금난이 공정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기강을 진작하겠습니까? 1. 수령, 찰방, 만호의 새로 임명된 사람에게
각조와 각 관사에서 혹은 당참이라고 혹은 문안이라 칭하여 을의 포물을 징수하고 밖에서 이르는 자는 또 문안이라 칭하여 물라를 요구하여 잔치하는 수용으로 삼습니다. 새로 인간된 사람은 경절이에게 판출하기를 요청하고 원리를 빌려서 그 빚을 갚으니 필경 보상하는 물질이 모두 백성의 고혈입니다. 그 패단이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1. 백성을 대하는 관원으로 수령보다 가까운 사람이 없으니 수령이 인내하고 인내하지 못한 것과 청렴하고 청렴하지 못한 데서 한골의 휴적과 취산이 판가름됩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 그 형벌을 엄하게 하여 위험을 세우고 그 징속을 과중하게 하여 백성을 괴롭히며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공사를 빙자하여 과중하게 징수해서 백성은 야위게 하고 자기를 살찌게 하는 것이 이러하온데도 이러시기를 난간 위로 여러 별들에 응하고 나가서 백리의 제가 되어 나와 더불어 백성을 함께 다스린다 하시니 또한 틀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 꼴에서 민호가 부역 때문에 도피와 다른 지경에 유리하는 사람이 서로 있다는다고 들은 듯하오니 청간대 각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그 예전의 호적을 상고해 현재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 유산된 호를 고하게 하여 그 수의호를 기록하여 아래도록 하소서. 대저 천하의 일은 그 패단을 알지 못하면 걱정할 것이 없이 그 패단을 알고서 능히 구제하지 못함을 걱정할 것이며 그 법이 제정되지 않음을 걱정할 것이 없이 그 법이 제정되고도 능히 시행하지 못함을 걱정할 것입니다. 옛날에 부열이 고종에게 경계하기를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됩니다 하였으니 지금 신등이 열간 9조목 내에서 혼례, 영전, 신속인, 침학, 각사, 이서의 범람 등의 일은 전에 이미 법이 제정되었는데도 유세가 시행하지 않았으며 그 나머지 5조목도 또한 모두 지금의 큰 패단인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등이 일의 대체를 논한 것은 옳지만 간혹 적당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은여, 창기, 찬물, 사치 등의 일은 아래에 있는 일이니 내가 어떻게 이를 알 수 있겠는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단속해야 될 것이다. 표가 발라야 그림자가 곧다는 일은 비록 요순 같은 군주가 지금의 나더라도 반드시 될 수 없는 것이다. 대군이 잠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곧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부자가 한 인정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니 물품을 내려줌이 많다고 할 수는 없겠다. 옛날 사람의 말이 말하기는 쉬우나 실행하기는 어렵다 했으니 대저 한갓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말을 해도 이익이 없게 된다. 그 법금이 있는 것은 거듭 밝히고 법금이 없는 것은 새로 과조롭게 제정하는 것이 경등의 능사인 것이다 하였다. 삼강행실은 세종 13년 설순 등이 왕명을 받아 삼강의 모범이 될 충신, 효자, 연료를 각 35명씩 뽑아 그 득행을 기록한 책이다. 병대는 정전이 아닌 편전의 이름이다. 사헌은 사적으로 물품을 바치는 일이다. 성중관은 내금이 충의위, 충찬이, 충순이, 별시위 등에 속하여 궁궐의 수기와 건실을 맡은 직입니다. 생기는 명조에 입직하는 난관이 매일 궁궐을 경비하는 장수에게 교보하는 군호와 궁궐의 각지에서 입직하는 관은 하례민, 가경, 강문에 입직하는 장사의 이름을 열기하여 승정원을 거쳐서 임금에게 올리는 서면이다. 사관은 성균관, 예문관, 승무는 교서관의 총칭이다. 초군은 군중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경절이는 지방의 향리로서 서울에 머무르면서 지방관청의 사무를 연락하고 대행하던 사람이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일 개축 첫 번째 개사 의관부가 아뢰기를 이 줄이 다른 사람이 정혼한 여자를 빼앗아 첩으로 삼았으니 죄가 마땅히 곤장 100대와 도 3년에 처하되 고신을 모두 빼앗고 이의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장령 최형한과 정은 손세옹이 내수사의 장리 및 위차에게 말을 내어준 것과 문유빈의 관직을 승진시킨 일을 논의하였으나 문유빈의 일은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들어주지 않았다.
윤필상의 의논드리기를 과연 대간이 말한 바와 같이 문유빈을 등급을 띄어 수용한다면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신성성, 한치영, 성준, 이극규는 의논드리기를 문유빈이 일찍이 생원시에 합격하여 처음에 의검부 도사에 임명되었고 참직을 역임한 지가 이미 12여 년이나 되었으며 결성 현감으로 있으면서 10번 고적에 10번이나 상등을 하다가 직이 갈려 인의가 되고 한승부 참근을 겸직하여 지금 오품으로 승진하였으니 과람하게 제수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신성선 등의 의논을 좇았다. 참직은 벼슬아치 6품 이상 중 3품 이하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부장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각 관사의 관원들은 각기 장인들을 인수하여 담년문 밖에서 대기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장령 최형한과 정은 손세옹이 내수사 장리와 위차에게 말을 내어준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내관 형중자를 당직청에서 곤장 80대를 쳤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내가 생각하건대 변장들이 오랫동안 변방에 있어 처자를 멀리 떠나 있었는데 채천된 지 얼마 안 가서 도로 다시 외직으로 나가게 되니 그 가정을 못 이루는 고통이 진실로 가였고 민망하다. 지금부터는 서울에 돌아온 지 얼마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외직에 임명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왕이 인정 전에 납시어 의정부와 충원부의 진연을 받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6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라. 조정에서는 예절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군신 간에는 공경보다 중한 것이 없는 것인데 내가 이달 5일 의정부, 충원부, 육조가 진연할 때 보건대 잔치에 참여한 종실과 재상 중에 들어 내려준 술을 마시고는 자리로 돌아가 앉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들어는 한번 나가고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며 잔치가 끝나서는 진시로 마당에 차례차례 나가야 될 것인데 들어는 앞을 다투어 달려 나아가 물란하게 순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임금과 지적인 자리에서 예절이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며 군신이 경사스럽게 모이는 잔치는 1년 동안에 거행되는 날이 몇 번이 아닌데 사고를 핑계하여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또한 많이 있었으니 그 예절과 공경이 어찌 되겠느냐. 경등이 내 뜻을 거듭 타일러 각자의 그 고동을 공경스럽게 하여 법식과 예절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7일 무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지평 이운거와 정은 정인겸이 내수사의 장리에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정은 손세옹이 아래기를 승정원은 어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각도에서 진상한 홍람을 수량대로 다 받은 후에 남은 수량을 상의원에 내리지 않았으니 이것은 임금을 속인 것입니다 하였다. 의금부에 명하여 승지를 빈청해서 공문하도록 하였는데 승지 김봉은 상의원 부제조가 남은 수량을 아뢰지 않은 것 때문에 파직되고 이선은 공방을 능히 단속하지 못한 것 때문에 채직되었다. 손세웅이 유자강의 첩가 친척이므로 상시 그 집에 드나들었는데 유자강이 승정원과 묵은 감정이 있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손세웅을 사주하여 이 일을 폭로하게 한 것이다. 아이고 유자강.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지평 허정이 아래기를 파평부원군 윤필상과 봉안군 이봉은 하사신 잔치에는 사고를 핑계하여 참석하지 않았고 광주목사 이균을 교회에 가서 전송하여서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들은 궁금은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자순 왕대비께서 영돈영 부사 윤호의 집에 행차하였는데 윤호의 아내가 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이손을 전라도 관찰사로 안윤덕을 승경은 좌부 승지로 홍형을 우부 승지로 신수영을 동부 승지로 김물과 신수건을 사헌부 장령으로 윤효손을 도총관으로 이종호와 김심을 부총관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2일 개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2일 개하 두 번째 기사 지평 허정과 정은 손세옹이 아뢰기를 성중께서 승하였을 때 깊은 산중이나 구석진 산골에 사는 사람까지도 몹시 슬퍼하여 마치 자기의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탁노는 왕비에 가까운 친척이니 더욱 마땅히 부르짖으며 사모하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기를 틈이 없이 하여 할 것인데 졸국도 지나기 전에 장기 집에다 놔두며 슬픔을 잊고 인륜을 문란시켰으니 불충이 이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미 주의를 받았으니 마땅히 종신토로 소용하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서반에 소용시킨 것을 속히 개정하소서. 신수영은 나이 젊고 어품의 관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승지에 임명하였으니 예로부터 외척에 극에 졸련이 귀하게 되므로 교만하고 방종하였으니 여러가지 벼슬을 역임하여 잘 알고 단련된 후에 임명하소서 하고 허정이 또 아뢰기를 이종호는 일찍이 불충한 것 때문에 주의를 받았으니 지금 도총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치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왕이 인정전에 나와 양로연을 베풀었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지평허정과 정은 손세옹이 윤탁로 신수영 이종호의 일을 농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4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왕이 윤탁로의 서용과 신수영의 승지 임명의 적당 여부를 윤필상 한수영 상준 이극균에게 물었는데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윤탁로는 대비의 아우이니 전하께서 모후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여 드리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탁로의 제가 비록 국상 중에 모래 장교하셨다고 하지만 탁로가 자기 집에서 살린 지가 이미 오래되어 그 죄가 차이가 있습니다. 비단 군직뿐만 아니라 비록 동정부에 소용하도록 될 것입니다. 신수영은 자상하고 명석하며 근신하니 임용할 만한 재주입니다. 대간이 비록 나이 젊다고 하지만 이미 30세가 넘었는데 세조 때에도 나이 30세 전에 승지된 사람이 간혹 있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4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지평 허정과 정원 손세옹이 윤탁로 이종우 신수용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왕비가 선정전에 나와 양로연을 베풀었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봉성사 내불당 원각사에 지급하는 물품을 일찍이 흉년들었기 때문에 경감하였는데 지금 그전과 같이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내불당 아직도.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왕이 전관에 나아가 사냥을 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7일 모젠 첫 번째 기사 의금무가 아뢰기를 김함동이 몰래 금은을 중국에 팔았으니 죄가 교수형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윤탁로 이종호의 일과 성 쌓는 일을 농기하고 이어 상차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신하의 죄는 불충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탁루가 승중께서 승하실 적에 슬픔을 잊고 사욕을 부려 상복이 있고 창기와 잤습니다. 불충한 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때 비록 공백진 산중에 사는 지극히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일지라도 슬퍼하고 부르짖어 마치 자기의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탁루는 왕비의 지친으로서 성종의 안아 키워준 은혜를 받음이
하늘처럼 한이 없었는데 차마 이런 짓을 하였으니 먼 변방에 귀양 보내는 것이 당연한데 귀양 간지 미구에 바로 석방되고 이어 직첩을 받았으며 지금은 또한 서용되어 조정의 반열에 서교되었으니 신등이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조정에서 사람을 벼슬시킬 적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의논한 까닭에 명철한 군주는 관작을 악덕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고 오직 그 어진이에게만 주었던 것입니다. 저 탕노의 악덕은 온 조정이 이를 갈며 침뱉고 꾸짖어 그와 함께 조정에 쓰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전하께서 갑자기 엄명을 내리시니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만약 전하께서 모우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명령을 하였다면 더욱 옳지 못한 일입니다. 대저법이란 천하의 공론이고 언전이란 한 사람의 사정인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의 사정으로서 천하의 공론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천자의 아버지일지라도 사람을 죽였다면 굽혀가면서 은혜를 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윤탕노와 같은 불충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법을 굽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면 결정적인 일입니다. 이 종은 줄과 강상에 관계되는데 그에게 금병을 맡게 하게 하셨습니다. 대체 금병의 직임은 반드시 덕이 쌓이고 명망이 두터운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종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그러하니 결단코 이런 중임을 맡겨 조정의 반열에 험이 생기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성을 쌓는 일도 또한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신등이 덕건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식량은 백성이 의 하늘이다 하였는데 나라의 근본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비록 금성이 말이라도 보존할 수 없고 백성의 하늘이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면 죽는 사람 구제가 되어지지 못할 것인데 무엇으로 나라를 지킬 것입니까? 한면 우리나라의 지역이 좁고 작으며 삼면에서 적의 침입을 받게 되어 있으니 더욱 급작스럽게 큰 역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정을 소모시킬 수 없습니다. 신등이 덕건대 장성을 쌓으려면 반드시 30만의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싸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뽑은 5도의 백성을 계산해 보면 대략 10만여 명이 될 뿐으로 만일 기어이 다 쌓기로 한다면 순환하기를 두세 번 하여 12년이 걸린 후에야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동원되었다가 살아 돌아갈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남아있는 사람으로 생업에 힘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 지방의 방비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마침내 사방이 텅 비게 되어 성을 다 쌓지도 못하고 나라의 근본만 쓸쓸해지고 말 것입니다. 전하께서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까? 또한 참으로 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저 평안도 도내의 곡식이 20만 여곡에 지나지 않는데 만약 그 30만 명의 1개월 식량을 계산해 본다면 또한 12만 곡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니 그 나머지 곡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일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온 평안도의 일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조정의 의논은 이미 결정된 일이니 고칠 수 없다. 큰일을 성취시키는 사람은 작은 패단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이다 하시지만 신등은 생각하기를 지난번 수의할 때 윤필상 등이 모두 옳지 않다 하였으니 공론도 알 수 있으며 대중들이 모두 옳지 않다 하였으니 공론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한두 대신의 의논을 가지고 온 나라의 공의를 폐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패단이 크기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소모하는 것보다 심한 것은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이것을 작은 패단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1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 이윤탕로 이종호의 일과 장성을 쌓는 일을 농기하고 또 아래기를 운금, 차비는 임금과 친근하고 밀접한 곳에 있으므로 다른 시신의 예우와는 다른데 임사움은 심술이 바르지 못하니 가까이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병조에서 옳지 않음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임명하기로 하였으니 국문하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이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강상은 세상의 교화를 부식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나라로서 이것이 없으면 오랑캐인 것이고 사람으로서 이것이 없으면 짐승인 것입니다. 탕노가 복이 입은 사람으로 기생과 상통하여 삼강을 무너뜨리고 10악을 범하였으니 검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체로 법의 이행되지 않음이 귀하고 친근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죄가 귀하고 친근한 사람에게 있을 것 같으며 용서해주고 죄가 서민에게 있다면 처벌하여 법은 하나인데 쓰기는 두 가지로 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을 검할 것입니까?
정호는 죄가 강상에 관계되었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녹용하도록 허가하여 바로 총관을 제수하셨습니다. 대개 총관은 건병을 관장하여 궁궐 안에서 가까이 모시는 것이므로 마땅히 적당한 사람을 뽑아 임명해야 하는 것인데 어찌 강상을 파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이옵니까? 신등이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건대 당로의 불중한 짓은 결단코 다시 소용할 수 없고 종호의 강상을 파괴한 짓은 결단코 이러한 중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또 장성을 쌓는 일은 패단이 한 가지뿐이 아닌데 그 큰 것을 들어 말한다면 오도의 장정을 겨우 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데 평안도의 양국이 30만 석이 되지 않으니 10만 군중의 10만 명의 군중으로 30만 군중이 있어야 할 역사에 나가게 한다면 백성들의 힘이 피곤하여 이 일은 성취되지 못할 것이요 30만 석의 양국으로 10만 명의 군중을 먹여 그 소비가 절반을 넘게 된다면 군수가 소모되고 식량이 고갈될 것이니 일이 성취되지 못하고 군수만 된다면 어떻게 국가의 이익이며 식량이 없어지고 백성의 힘이 피곤하다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롭겠습니까? 나라에도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도 손해만 있을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감히 역사를 시작하시려는 것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그 이롭고 해로움을 살피어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했는데 살피지 않았다. 운금차비는 의장대에 큰 칼을 찬 차비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었다. 사간 이의손이 윤탕로 이종호의 일을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의 윤탕로 이종호 임사홍의 일과 장성 쌓는 일을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였다. 장령 신숙건과 헌납 송흠이 윤탕로 이종호 임사홍 일과 장성 쌓는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 윤탕로 이종호의 일과 장성 쌓는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의손과 이운거가 경연에서 장성 쌓는 일이 마땅치 못함을 논하니 이 극균이 아래기를 큰일을 성취시키는 사람은 소소한 패단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물러와서 의손 등에게 말하기를 어전에서 11을 다툴 적에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기풍이 있어야 태평한 기상인 것입니다. 장성을 쌓는 일은 비록 내가 건의한 바이지만 조정에서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하므로 나도 또한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하였다. 이 의손 등이 또 아뢰기를 성찾는 것을 이 극균도 또한 그 적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으니 부디 정지하소서 하고 극균과 함께 경연에 시강한 재상 김은기 호침을 불러 대지를 하였다. 이 극균이 아뢰기를 진정에서 대간과 더불어 말할 적에 다만 어전에서 시비를 다툴 적에는 우나라 조정과 같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기풍이 있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장성을 쌓는 이로 조정에서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니 만약 정지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이오며 그 마음에 미안하다는 것, 태평한 기상이라는 등의 말은 신이 일찍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고 김은기와 허침은 아뢰기를 극균의 말은 신등이 들은 바와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을 가두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의손 등이 대신이 말하지 않은 일을 임금 앞에 아뢰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 그들을 가두고 공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앞서 사헌부가 이조에서 나이 늙은 사람을 임용하여 수령으로 보낸 것을 논박하므로 이조 판서 강기손이 아뢰기를 나이 늙은 사람이 경관 중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하므로 나이 70세가 된 인원을 뽑아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날 사헌부가 아뢰기를 행대혹은 이인문 행부혹은 김철강 혹은 정난손 사과 황사장 부사영 양관 사직 최진강 사직 최호원 부호군 김우신 서령 윤종손 복례 최지 판관 문유빈 현령 우견 교수 송수은 서령 고태보 참교 최인정과 박계금 첨정 서간 현감 정원로 교수 심가보가 모두 70세가 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각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사람들의 말에 진상하는 물선을 갖고 오래서 많이 거둬 봉상하고 남은 것으로 선사하는 재료로 쓰므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친다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이 후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왕이 경복궁에 나가 종친과 의빈부에서 베푼 잔치를 경회루 아래에서 받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래기를 나이 70세가 된 조관은 모두 파직하도록 하셨는데 재상은 나이 70세가 되면 치사한 사람이 있지만 당 하가는 조종 때에도 또한 나이를 무릅쓰고 벼슬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 마땅히 해조에서 그 사람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혹 서용하거나 파직하게 하고 반드시 나이 70세라 하여 일체 파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파직시키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강하부사 한위는 인수 왕대비의 조카이므로 특별히 가자의 경직에 임명하라. 만약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진실로 사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한치영, 주하이정, 성준, 우의정, 이국균, 대제학, 성현이 함께 홍문관은 권장 절목을 의논해 아래기를 삼가 상고에 보건대 한나라 무제는 선비를 선발하여 금마문에서 대조하게 하였고 선제와 장대는 또한 유생들을 석거각과 백호간에 모여 오경의 틀린 데를 강론하게 하였으며 당나라의 홍문관과 송나라의 이영각은 모두 궁궐과 가깝고 미접한 곳에 설치하여 거기서 경련을 열어 고문에 대비하고 조구를 짓게 하고 들어는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그 임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종께서도 고사를 모방하여 집현전을 설치하고 임용한 사람이 모두 한 시대의 우수한 인재들로서 우대하는 예절이 지극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마다 모두 권면되고 노력하여 예절을 극전히 하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현명한 인재의 진출이 먼 옛날보다 나았던 것입니다. 세종께서 비록 집현전을 혁파하였지만 다시 겸 예문관을 설치하여 매양 신하들로 하여금 입시하여 경사를 강하도록 하므로 육예 중의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이면 등용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성동께서는 홍문관을 설치하여 하루에도 3번씩이나 경연에 나오시고 또 야대까지 하여 그들과 더불어 학문을 연마하고 지도를 자문하였는데 대체로 오늘날 유명한 문서가 있는 것은 모두 그 당시에 교양하여 성취시켜 놓은 소치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더욱 이 직책을 소중하게 여기시어 더러는 벼슬의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임용하고 더러는 계급을 띄어 승진시키며 더러는 주천을 자주 내려주기도 하고 더러는 전쟁에서 재주를 시험하기도 하며 더러는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게 하기도 하여 그 은총이 융성하셨으나 일찍이 위의 성의를 본받는 마음이 없어 학문을 힘쓰지 않고 임무에 부지런하지 않아 태만한 마음이 점차로 습관이 되므로 비록 뜻있는 선비가 있더라도 자기의 본색을 감추고 세속과 합류하고 남 따라 나가거나 물러가거나 하며 구차하게 세월만 연장해 가고 있어 한림원 같은 귀한 관사가 도리어 미소한 각 관사보다 못하게 되니 사문의 폐해가 이보다 큰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은 오히려 배양하여 후일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려던 것인데 하물며 문헌에 뽑혀 들어온 사람들을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 단속할 줄을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신이 거기에 마음이 아프기로 삼가 그 폐를 후면에 열거하옵니다. 1. 세종께서 집현전을 소중하게 여기시어 오직 대간이나 승지 및 특지로 임명한 것 이외에는 다른 관직에는 서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 관사를 자기 집처럼 여겨 감히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은총을 받아 쉽사리 옮겨가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먹을 것 없이 냉랭한 것을 싫어하여 다른 관직으로 옮겨가기로 하여 서로 잇따라 육조의 난관이 되는데 이조에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예사로 여겨 전주하여 홍문관의 권한이 결혼이 많은데도 능히 보충하지 못하니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청건대 세종 때의 전례에 의하여 지금부터 이후로는 홍문관의 권한을 경솔히 옮기지 못하게 하소서.
일 세종께서 집현전관원들을 일찍 출사하고 늦게 퇴근하게 하여 일관이 시각을 아랜 후에야 나가게 하고 때로는 내시를 보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게 하였으며 승정원에서는 날마다 그들의 이름을 써서 아뢰게 하였으니 청컨대 이런 전례에 일가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월과유법이 경국대전에 실려있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세종, 세조, 성종께서 모두 이것에 유의하여 일찍이 조금도 해이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았으니 매우 훌륭한 법인 것인데 근래에 와서는 선비들이 모두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겨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므로 글을 짓는 사람이 적어서 짓지 않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되며 비록 글을 짓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작하여 구차하게 그 수요만 채우게 되니 저속하여 쓸 수가 없어 아이들의 장난과 같습니다. 또 지방관들도 문명이 있는 사람은 모두 글을 짓게 하는 것이 이미 법령이 되어 있지만 채직들 때 그게 빠뜨려 버리고 작자의 반열에 있지 않아 문학을 목적을 달성하는 방편으로 여겨 살피지도 않습니다. 참컨대 재수라는 인원을 다시 더 정밀하게 선택하게 하고 입춘이나 단오에 첩자를 짓던 때의 예의에 의하여 매달 3번씩 대궐 안에 모이게 하고 허문관, 예문관의 당상관으로 하여금 과차를 전담, 관장하게 하여 그 합격과 불합격 및 짓지 않은 사람을 빠짐없이 써서 아뢰게 하소서. 1. 전적은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큰 것입니다. 한나라 고조는 진나라의 전적을 거둬들여 천하를 평정하였고 무제는 장서각을 세우고 서사하는 권한을 두었으며 성대는 알짜 진농을 보내어 흩어진 서적을 천하에 구해드리고 유향에게 명령하여 여러 번 경정을 교정하여 모두 비부에 간수하게 하였으며 광무제는 유학의 서적을 널리 모아 난대와 석실에 가득 채웠으며 수나라 문제 때에는 우홍이 문제에게 청하여 사신을 사방에 보내 특이한 서적을 구해드리게 하되 책 1권마다 견 한 필씩을 상주도록 하였으며 당나라 태종 때는 위징, 우세남, 안사고 등이 태종에게 청하여 천하의 책을 구입해드리고 오품 이상의 자손들에게 중에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선바하여 정서하여 내고에서 비서성에 간수하였으며 현종은 마회 소유에게 명령하여 도서를 손질하게 하고 동도와 서도에 모두 집현원을 설치하고 책을 삽으로 모대 갑을 병정으로서 번호를 하였으며 송나라 태종과 인종은 중앙과 지방의 사세인에게 명령하되 모두 관각에 없는 서적을 진상하게 하여 혹 포를 주기도 하고 혹은 벼슬을 주기도 하였으니 역대 임금들이 모두 서적을 소중하게 여긴 것은 국가의 규모, 제도, 생용, 치도가 서적이 아니면 요리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께서도 더욱 서적을 소중히 여기시어 혹은 구입하기도 하고 혹은 인쇄하기도 하여 집현전에 간수하게 하였는데 동방의 서적이 이때보다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서적이 홍문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었고 옮기거나 열람할 점에 혹시 파손되고 산실되어 옛날과 같이 온전하지 못한지 염려됩니다. 청간대 대신을 시켜 다시 고열하게 하되 역대의 고사에 의거하여 없어진 것은 구입하고 파손된 것은 손질하여 엄정하고 조심스럽게 보관하여 그 시대의 전적을 온전하게 하소서. 1. 세종께서 나이가 젊고 명망이 있는 유신들을 선발하여 산방에서 사가 독서하게 하였고 성종께서도 독서당을 한강에 설치하고 번을 나누어 글을 읽게 하였으니 그 예비하여 양성하는 방법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년에는 연사의 흉년으로 인하여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으니 실로 성상의 시절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참건대 다시 인원을 정밀하게 선발하여 부지런히 학문을 닦게 하되 질병이나 대고 이외는 사고를 핑계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현상군일기 39년 잔용년 9월 2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 하계란 사복시 첨정 윤구에게 두 작업을 승진시키고 사삼시 주부 윤우와 예빈시 직장 윤후에게 각각 한 작업을 승진시키라 하였다. 이들은 모두 패비의 형제이다. 연산군일기 39년 잔용년 9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였다. 지평 허정과 정은 손세옹이 윤탕로와 이종의 일을 논계하였다. 손세옹이 아뢰기를
중들이 나라에게 이익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말로써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유혹하여 서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도망하게 하므로 장정들이 날로 적어지고 군 복무할 사람이 날로 줄어지게 되니 마땅히 통절하게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신제 때에도 왕들이 선왕의 신주를 밖에서 목욕시킨 후에 현문으로 들어가되 신주를 뜰에서 일어났다가 엎드리게 하여 마치 부처에게 절하는 모양이 되게 하니 어찌 성상의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정지시키소서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7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홍기달과 병조판사 권건 등이 속국조 보감을 찬술하여 올렸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치었다. 장령 신숙근이 아래기라. 각 고을에는 유향소를 설치하고 서울에는 경제소를 설치하여 풍속을 바로잡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고을의 이속들이 서울에 오면 음식물을 많이 준비하여 경제소의 인원들을 접대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즉각 침범한 행패를 부리고 또 정월 초하룻 날 수리가 숙배할 때는 유밀가를 갖추어 접대하니 이러한 패풍은 모두 없애야 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 일은 정성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동지중 주부사 이승근이 함경도 감사에서 갈려와 호마한 배를 바치면서 아뢰기를 신이 북도에서 산 것인데 성질이 자모 길이 잘 들어 타실만합니다 하니 내사 복시에 내리게 하였다. 이 성근의 성질은 구변이 좋고 아침을 살아있는데 이 종주는 역관 벽서를 고발하여 위의 뜻에 영합하여 총애를 굳히고 요행으로 은상을 받았으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8일 김효 세 번째 기사 박안성을 공조판서로 김자정을 한승부 판년으로 성년을 사무 대사헌으로 민사근을 충청도 관찰사로 장순손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최한후를 사관은 사관으로 이효문을 홍문관 부은계로 성중온을 사헌부지평으로 김수문을 사관은 헌납으로 이행을 홍문관 수찬으로 윤말선은 충청도 수군절도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납시어 통감 강목의 진기를 강하였다. 연나라에서 학구와 양침을 파견하여 진나라에 갔다 한 대목에 이르러 왕이 이르기를 학구가 연나라가 장차 망할 줄 알고 몰래 자신을 진나라에 의탁하려고 하여 자목 그 실정을 누설시켰으니 이 사람과 양침과 누가 나은가 하며 시간간 성세 순이 아뢰기를 양침이 자기 나라에 좋고 남은 점을 말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양침이 학구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고 검토관 박은은 아뢰기를 오히려 학구가 양침보다 낫다고 논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대는 반드시 전공을 임용하고 계포를 목베일 것이다 하자 그 사람이 답변하지 못했다 합니다. 하고 지사 이세자는 아뢰기를 신하인 사람이 평상시 일이 없을 때는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그가 어떤 일에 임하게 되면 그 절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지금 사람들도 또한 마땅히 이 일로서 거울을 삼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강론이 끝나자 집이 유헌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나라를 그르친 인구는 혹 소인이 용사하거나 환자가 권세를 부리고 외척이 득지하였으니 인주가 기밀을 방지하고 점령을 막기에 달린 것입니다. 선하께서 건자의 외척 대우를 너무 후하게 하시는데 청가대 억제하여 교만하고 방종하여 배망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하소서 하고 정은 송세옹은 아뢰기를 유헌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신수영을 승지로 삼고 윤구에게 가자했더니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비록 외척이라도 현명하다면 어찌 임용하지 못할 것인가 하였다. 손세옹이 아뢰기를 군주가 가난한 말을 따르면 어지러진다는 것인데 전하께서 그늘에 가난한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니 실망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전일에 농기한 내수사 장리의 일은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셨는데 그 후에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대간의 말이 옳다. 그러나 내수사의 장리는 유독 국가의 물건이 아니겠는가?
내수사의 관리들이 그게가 모두 용렬한 무리여서 그 수령을 떠벌렸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수령을 시켜 관장하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전공을 임명하고 계포를은 모두 초나라 항우의 장수로서 한고조를 여러 번 괴롭혔었는데 후에 전공은 한고조에게 살리 전공을 요구하자 고조가 반역자로 규정하여 배웠으며 계포는 자기 일을 주의를 알고 망명함으로 고조가 특사에 임용한 일이 있었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2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장령 신숙건이 내수사 장려의 일을 농기하고 또 아래기를 신종흡이 부평부사였을 때 작물을 취득하고 탄핵을 당했다가 살을 만나 면죄되어 사복시 부정이 되고 지금 또 승진되어 내섬시 정이 되었습니다. 한 관서의 장관은 이를 관찰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찌 이런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9월 3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신종업의 일을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였다. 지평 허정이요. 내수사의 장리와 신종업이 내 섬시 정이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한치영이 아뢰기를 청계산에서 사냥하실 때는 그곳의 벼농사를 대부분 수확하지 못할 것인데 사람과 말이 밟아 손상시킬까 염려됩니다. 아니 전개하기를 봄에는 수하고 여름에는 묘하고 가을에는 선하고 겨울에는 수하는 것이니 10월은 바로 사냥할 시기이다. 백성들의 밭을 수확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과실이니 이 때문에 사냥을 피할 수 없다 했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왕이 7일 덕정에서 군대를 사열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밤에 큰 바람이 크게 불고 비가 오며 뇌성과 번개가 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10월에 뇌성 소리가 나니 혹시 사냥하기 위해 군사를 모아 놓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승기 권주가 아뢰기를 하늘이 도가 현묘하고 시문화의 진실로 쉽사리 헤아릴 수 없는 것이나 단 8월이 되면 우리 소리가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경에도 10월 계절이 바뀔 때 번쩍번쩍 뇌성하고 번개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편안하지 않았으이다 하였으니 지금 우리의 소리는 과연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일이 잘못된 징조의 반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근본 일로 또한 군사를 모아 사냥하는 일의 소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부터 임금이 재변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공고하고 수성하여 재앙을 해소시켰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승지 안윤덕 홍형이 아뢰기를 선 왕조에서는 겨울에 뇌성이 있으면 반드시 하교하여 신하들의 직언을 구하고 대신들을 소집하여 망각되고 잘못된 일을 자문하여 싸우니 명일 대신들을 불러 잘못된 정치를 자문하시되 전지를 내리시어 각기 밀봉하여 올리게 하고 또 청계산에서 사냥하시는 일을 정지하여 수성하시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냥하는 일을 정지토록 하고 직언을 구하는 전지를 의정부에 내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4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선중 의정 이극균 여조판서 이세자 좌찬성 박건 우찬성 신수건 공조판서 박안성 우참찬 신준 이조판서 강기선 병조판서 이계동 지중주부사 여자신 호조판서 박승질 형조판서 김은기 이조참판 허침 병조참판 권건 형조참판 정광세 동지중추부사 이승건 이조참이 이복선 형조참이 정숙지 병조참이 유빈 참지 이균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번번이 신하들의 직언을 구해드릴 때에 있어 비록 말하는 사람이 있게 되더라도 조정에서 이것을 조정의 법임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그 말을 쓰지 않았으니 신하들의 직언을 구해드린들 본의가 어디 있는가. 형벌과 옥사를 처리하는 사이에서 관리들이 사정을 두고 형벌을 사용하여 사람을 운명하게 하는 일이 또한 반드시 있을 것이니
원통하고 억울하게 되어 이번 재변을 초래하게 된 일이 어찌 없을 것인가 하며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8월이면 내성이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번의 내성 변개는 시기와 계절이 아니므로 천재와 시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신하들의 직언을 구해드리고 형벌을 신중히 해야 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모두 마땅히 성실을 하게 조심하고 반성하기를 언나라 탕왕이 상림의 들판에서 6가지 일로 자책한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옳겠다.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하늘의 변개가 위에 나타나는 것이니 근본의 뇌선 변괴가 어찌 그 초래된 이유가 없겠는가. 또한 시경은 10월의 계절이 바뀔 때 번쩍번쩍 뇌성하고 번개친다는 주에 이르기를 패첩들이 안에서 왕의 마음을 고혹시키고 소인들이 밖에서 용서한다 했는데 근본도 또한 소인이 벼슬 자리에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만약 재변을 만나게 되면 인구는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관원이나 온갖 유사들이 어찌 그 직책을 조심하고 근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보답하기를 실제로 싸고 형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더욱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군신과 상하가 형식을 일삼지 말고 성실히 다하도록 힘써야 할 뿐입니다. 또한 문왕은 한 끼의 밥을 먹을 동안에도 한가한 여가가 없이 만민들을 모두 화합하게 하려고 하였으니 신등은 바라거니와 경연, 조계, 상참 등의 일에 부지런히 나오소서. 또 태평한 세상에는 비록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사한 수책을 사용할 데가 없으므로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에 우세기가 수나라에 있어서는 아첨했는데도 당나라에서는 충성스러웠습니다. 동일한 우세기로서 수나라에서는 아첨하고 당나라에서는 충성했으니 군주가 통솔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4일 얼리오 두번째 기사. 대선 성현과 대사관 이예견 등이 합사하여 내수사의 장리와 신종업에 일을 넘겨하고 또 아뢰기를 한 위가 수령으로 있다가 앞당겨 채직되어 당상관에 승진되고 참위에 재배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4일 얼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박덕한 사람으로 외람되이 신민의 위에 있으면서 낮이나 밤이나 조심하고 두려워한 지가 벌써 7년이나 되었는데 하늘의 주의를 얻게 되어 죄변이 자주 일어나다가 바로 이달 3일 저녁에는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며 뇌성 번개를 쳐 밤 4경이 되어서야 그쳤다. 뇌성은 소리가 그칠 때 일어났고 번개는 10월 계절이 바뀐 때에 번쩍거리니 생각건대 이러한 은계의 재변이 어찌 초래된 까닭이 없겠는가. 필시 내 몸에 허물이 있고 조종의 정사에 잘못이 많아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의 진출과 퇴각이 뒤바뀌고 곡직의 재결이 잘못된 것이다. 천도는 틀림이 없는 것이므로 위엄을 발동하여 견책하는 것이니 길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서로 다스려 가기를 바라노라. 형식만 일삼지 말고 성실을 다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중의 시민에게 알리어 상소를 밀봉하여 올리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대산 성현과 대사관 이예견이 아뢰기를 내 수사의 장리는 국가의 경비에 관계되는 재물이 아니므로 수령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한다면 비단 패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리 대체에도 적당하지 못합니다. 한 위의 일은 하교의 대비 때문이라 하셨지만 신등의 생각에는 한위가 수령으로 있다가 앞당겨 채직되어 당상으로 승진된 것만 하여도 또한 이미 족한 것인데 육조의 당상으로 제수되기까지 하였으니 과람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성명을 거두어 드리소서 하고 지평 성중오는 아뢰기를 성종 때에 이 요인이 이천부사로 있으면서 치적이 누구보다도 현저하므로 성종께서 표창하고 발탁하여 임용하시면서도 오히려 사복시 정을 삼는 데 그쳤던 것입니다. 하교에 비록 대비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어찌 조종의 뱃슬을 자리를 가지고 모를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재료를 삼겠습니까? 하고 성현은 아뢰기를 신종흡은 타모에 관계된 일이 있었으니 한 관사의 장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조는
공사가 비록 당상이 있지만 난관이 주관하고 30개월로 한도를 삼는 것은 그 임무가 오래 있게 하려는 것인데 지금은 들어 10개월이 못되기도 하거나 들어는 20개월 만에 천직시키니 그 오래 맡겨 임기를 채우게 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단 육조뿐만이 아니라 각 관사에도 모두 오래 맡기는 법이 있으니 대전에 의거하도록 하소서 하고 성중온은 아래기를 예로부터 청리의 사람을 사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임용하여 교만한 마음을 조장시켰다가 실패하게 된 일이 많았는데 교만하고 방종하여 자신을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찌 그 사람이 복이 되겠습니까? 하며 성현은 아래기를 근래 나이 젊은 문학하는 선비들이 겨우 홍문관에 들어온 지 1개월도 되기 전에 다시 나아가 육조의 난관이 되므로 예비하여 양성하는 본의가 없게 됩니다. 육조가 비록 중요하지만 어찌 경영관보다 중요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와 사귀고 중국을 섬기고 있으므로 국채를 빛날 인재를 미리 양성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지금 신문을 잘하는 사람 중에 홍기달은 이미 늙었고 조위는 죄를 받았으며 권근은 병이 있으므로 신같은 재주 없는 사람으로 외람되이 문한의 임무를 맡고 있으니 어찌 물망에 합족하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젊은 문사들이 몇 사람이 없는데 또한 문장을 배우는 일에 뜻을 두지 않으니 저건대 다시 정밀히 선발하여 그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되 신이 전일의 아랜 권장 절목을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 하고 동지사 이승근이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에 3년 동안 있었으므로 남북의 방수의 폐단을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새로 어면보를 설치하고 삼수군에서 어면보까지 3기를 개통했는데 그 중에 5개의 큰 데를 넘게 됩니다. 높고 험준하여 발을 붙이기가 어려우므로 군사들이 말을 타거나 짐을 싣고 가면려면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되게 적으며 또 어면보에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거주하는 백성들이 전혀 생활에 갈 수 없으므로 삼수군 백성들이 보를 옛나라의 후지에 옮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고영상과 더불어 그 땅을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조정의 명령이 없는 까닭으로 실현하지 못하였으니 삼수 사람들의 등장의 의거하여 다시 적당하지 않은지를 살펴 보를 옮기는 것이었다 하리까. 또 경성, 구룡, 명청 등의 고을이 지난해 큰 흉년이 들었으므로 국고의 곡식을 백성에게 모두 나눠주고 또 남도의 곡식을 옮겨 구제하여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불령은 금년에 또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식량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 생겼으니 만약 그들의 묵은 빚을 징수한다면 반드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영사 성주는 아뢰기를 부령은 야인들이 상시에 들락거리는 지역으로서 오진 중에서도 가장 고난한 데다가 해마다 실롱하게 되었는데 그 가난하고 조잔한 백성들이 수령이 갈려 교대될 즈음에 반드시 더 비패하게 되어 곤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전부사 양윤원은 그대로 더 있게 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고 이 성근은 아뢰기를 양윤원이 마음을 다하여 흉년을 구제하는 것은 신이 눈으로 직접 본 일로서 이와 같은 수령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흉년 구제하는 절목이 지극히 곡진하였으니 만약 이 사람을 그대로 맡겨둔다면 불량 백성들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성중원이 아뢰기를 어제 천변 때문에 전지를 내려 신하들의 직언을 구하고 사냥하는 일을 정지하심으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다만 한위의 일과 내수사의 장리 일을 지금까지 곤란하게 여기고 계시니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는 일이 못됩니다.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는 도리는 경륜에 부지런히 나오시는 것과 신하들의 가난한 말을 따르고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어찌 한 사람 한이나 내수사의 일 때문에 천변이 있을 것인가 하였다. 성중원이 아뢰기를 천변이 2가지 일의 반응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려면 2가지 일을 마땅히 먼저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시간관 권규는 아뢰기를 옛말에 하늘의 보답은 실제로 싸고 형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신하들이 직언을 구해드리고 사냥하는 일을 정지하는 것과 같은 일로서 하늘에 보답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전하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고 공경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풀림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경 안쳐서는 아뢰기를 이른바 경륜이라는 것은 비단 강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강론하되 온화한 안색과 따뜻한 말로 고금의 칠한과 득실을 되풀이하여 웃고 논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뇌정 같은 임금의 앞에서 누가 감히 할 말을 다 할 것입니까? 신이 건일에 여러 번 경륜에 시강하인데 진강한 사람이 비록 농기한 것이 있어도 의뢰 모두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한 묻지도 않으시니 논란하는 본의에 어긋납니다. 또 봄과 가을에 강무하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일이지만 사냥하는 일은 본래부터 다스리는 일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천변이 있는 것도 역시 천심이 전하를 인자하게 사랑하여 먼저 꾸짖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한 말은 당연하다. 그러나 천변이 어찌 사냥일 때문에 초래되었겠는가 하였다. 특징관 박안승이 아르기를 내수사의 곡시를 장리라 명칭한다면 조관에게 관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종께서 계획하여 각고을에 소속시켰던 것을 지난번에 다시 설치한 것이나 그러나 수령의 해유로 빙고하는 것은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성종원은 아뢰기를 임금과 같이 왈가화부하는 사람은 대신인 것입니다. 내수사의 일의 대신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하는데 어찌 반드시 강제로 행해야 합니까? 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